저번 주택 구입 관련 영상에서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더 쉽게 기회를 잡는 경우를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잃고 수익이 반토막, 그 반의 반토막이 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안정적인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신용을 보장받는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Right now, the rich are getting richer. Global billionaire wealth jumped by more than $2 trillion in the first 3 months of the pandemic. This, according to a new report by Swiss bank UBS. Amazon's Jeff Bezos is now worth $190 billion. That's up more than $70 billion this year alone. It's against this backdrop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Canada, are looking more seriously at wealth taxes. 한국 분들에게 부유세라는 개념은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애초에 도입된 적이 없는 세금의 종류고, 과거 많은 복지 선진국이라 불렸던 나라에서 시행되다가 폐지의 수순을 밟았죠. 현재 이 부유세를 아직까지 적용하고 과세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인도가 있죠. 인도? 부자들이 소유한 전체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건데, 실제로 이 자산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과 국가 인력이 동원되고, 부자들도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 가구 기업 아이케아가 부유세를 피하려고 외국에 재단을 세운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때 당시 스웨덴이 부유세로 걷어들이는 한 해 세금이 6,400억 원인데, 이걸 피하려고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본은 200조에 이를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캐나다도 이런 유럽 선진국들의 선례를 보고 부유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올 한 해 캐나다 예산 적자가 국가 GDP 5분의 1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발표되면서 재산세 부활이라는 의제가 NDP 같은 진보 정당에서 거론되고 있죠. In the throne speech, the Liberal government just promised to tackle, quote, extreme wealth inequality. The specific measure would cap the tax deduction available for certain types of corporate stock options. That's a kind of wealth tax, but it's also well shy of an NDP plan for a 1% tax on net worth above 20 million.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양책으로 국가가 돈을 시장에 투입하는 방식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 퍼센테이지가 캐나다는 15%를 넘어 20%에 가깝다는 게 문제겠죠. 이건 G20 국가들 중 캐나다가 코로나 부양책의 금액이 독보적인 1위가 된 이유입니다. 한국은 국가 GDP 5%, 심지어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미국만 봐도 13%인 걸 봤을 때 CERB, CESB, CEWS와 같은 자금 지원을 통해 엄청난 돈들이 캐나다 국민들에게 뿌려졌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당장이야 기분은 좋죠. 사실 일도 줄고 급여도 줄었는데 국가에서는 일단 받으라면서 100만 원이 넘는 돈들을 은행 계좌에 넣어주는 이런 상황. 공짜 돈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돈들은 전부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을 캐나다에서 살아갈 당사자인 우리가 온전히 부담해야 되는 세금으로 돌아올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예를 든다면 캐나다에 지어져야 될 공공시설이 못 지어질 수도 있고,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의료 혜택이 축소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BC주 선거 중에 진보 정당인 NDP의 공약이었던 BC주 내 실거주자 가족들에게 1,000불씩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는 마냥 기쁘게만 들리진 않았습니다. 항상 NDP 같은 진보 정당들에게 돌아오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겁니다. 나라가 갖고 있는 돈은 한정돼 있고 무한정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건데, 도대체 그 주겠다는 돈들을 어디서 뺏쓰고 결국 어디서 가져와 다시 메꾸겠다는 거냐인데, 이번 스론 스피치 의회 연설에서 부유세를 결국 언급한 겁니다.
성공한 복지국가라 여겨지는 유럽 국가들도 부유세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결국 세수 적자를 메꾸겠다고 내놓은 방안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걸 보면서 올해 캐나다에서 살면서 받아왔던 이런 지원금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돈이 부양책으로 시장에 흘러들었고 집값은 오르고 주식은 치솟고 그 결정을 내렸던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세수 적자의 답을 명확히 찾지 못하고 있죠. And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expects Canada's total debt to hit $1.2 trillion next year. I mean, just think of all the expensive ways we're propping up the COVID economy, the wage subsidy, business loans, CERB, expanded unemployment insurance. Our Finance Minister, Chrystia Freeland, says that while the debt matters, we need to spend the money in the short term. These are things we just can't afford not to do. The cost of failing to act is much, much greater today than the cost of acting. 캐나다가 내린 결정, 이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에야 맞는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올해 11월 이후부터 많은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도 역대급으로 많은 수죠. 한국에서도 이 흐름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이민해 오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캐나다는 올해 많은 국고가 코로나로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대무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은 코로나로 나라 전체가 뒤흔들리고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을 시기가 가속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죠. 이민하려는 분들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이주공사도, 유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해야 되는 유학원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이미 정착한 저희 역시 이 나라의 장밋빛 미래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현재 상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퍼레이드가 끝나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은 이 상황에서 캐나다 이민을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판단을 내리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 못한 남자 MMN이었고요. 앞으로도 캐나다 유익한 정보, 다양한 관점에서 캐나다를 볼 수 있는 영상들 꾸준히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